여러분 컴퓨터 사실 때 이런 로고 한 번쯤 보셨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인텔입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인텔이 최근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길래 주목받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왜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인텔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이 무슨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텔 하면 역시 CPU입니다. CPU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조금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 안의 총괄 관리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기도 하고 다른 부품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정해줍니다.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도 있고 저장장치도 있고 그래픽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만 잔뜩 모아놓는다고 컴퓨터가 알아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CPU가 합니다. 그리고 인텔은 오랫동안 이 CPU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PC용 CPU도 인텔, 서버용 CPU도 인텔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샀는데 인텔 로고가 없으면 오히려 조금 낯설 정도였죠. 게다가 인텔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자기 공장에서 직접 생산까지 합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은 반도체를 설계한 뒤 생산을 TSMC에 맡깁니다. 인텔은 설계도 직접 하고 공장도 직접 돌립니다. 과거에는 이게 엄청난 강점이었습니다. 설계도 잘하고 생산도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던 반도체 업계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시장을 놓쳤습니다. PC는 전기를 조금 많이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콘센트에 연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다릅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른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가 금방 꺼지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텔은 스마트폰에 맞는 전기를 적게 쓰는 반도체를 제때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회사들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PC에서는 왕이었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자 정작 자기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일도 생겼습니다. 애플은 원래 맥 컴퓨터에 인텔 CPU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텔 CPU의 성능 개선은 느려졌습니다.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는 커졌습니다. 결국 애플은 직접 만든 M 시리즈 반도체로 갈아탔습니다. 배터리는 더 오래갔습니다.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인텔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죠. 인텔은 스마트폰을 놓친 데 이어 중요한 PC 고객까지 잃었습니다. 공장도 문제였습니다. 인텔은 원래 반도체 생산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정 개발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인텔이 일정을 미루는 동안 TSMC는 묵묵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모두 TSMC에 생산을 맡겼습니다. 좋은 고객이 TSMC에 몰리자 돈도 함께 몰렸습니다. TSMC는 그 돈으로 다시 공장과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TSMC는 잘 되니까 더 잘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텔은 반대였습니다. 제품은 계속 늦어지고 공정도 계속 늦어지면서 고객의 신뢰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AI였습니다. AI 계산은 CPU보다 GPU가 훨씬 잘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만 잘 만든 것도 아닙니다. AI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AI 개발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제품을 찾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를 쓰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인텔이 답답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릴 때마다 인텔이 계속 자리를 비웠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은 놓치고 PC는 애플에게 밀리고 공장에서는 TSMC에 뒤처졌습니다.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가져갔습니다. 이쯤 되면 인텔도 조금 억울할 만합니다. 하나만 놓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마다 주인공이 전부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성장하는 기술 회사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옛날 회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AI 시장은 처음에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학습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비슷한 계산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은 GPU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열리자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텔이 끼어들 자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AI 계산은 GPU가 하고 인텔은 CPU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런데 AI가 연구실을 나와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챗봇에 질문합니다. 회사는 AI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메일을 찾고 파일을 엽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실제 업무까지 처리합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직접 일을 처리하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계산만 빠르다고 일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일도 나눠줘야 합니다. 이런 전체 관리는 CPU가 맡습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일을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는 직원입니다. CPU는 그 직원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관리자입니다. 직원을 수백 명 늘렸는데 관리자는 그대로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겠죠. AI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GPU가 늘어날수록 작업을 배분하고 결과를 정리할 CPU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PU와 GPU는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이 사라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AI 계산을 장악했다고 해서 인텔이 반드시 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전부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버 안을 열어보니 인텔이 앉을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I 서버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자리까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꽤 묘한 반전입니다.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CPU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AI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자 이번에는 CPU가 부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AI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AI가 커진 덕분에 다시 불려 나온 겁니다. 인텔이 갑자기 엔비디아보다 뛰어난 AI 가속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가장 잘하던 서버용 CPU가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예전 인텔의 고민은 이런 쪽에 가까웠을 겁니다. 앞으로 CPU를 누가 더 사줄까? 그런데 지금은 고민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물량을 어떻게 다 만들지? 하나는 손님을 기다리는 고민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한 고민입니다. 같은 고민처럼 보여도 회사의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인텔은 서버용 CPU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이 성장 흐름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CPU가 잠깐 반짝 팔리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텔이 물건을 더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매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인텔이 CPU를 얼마나 팔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CPU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인텔이 다시 관심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주력 사업에 다시 손님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 실적으로도 확인됐을까요? 인텔의 2분기 매출은 약 161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인텔처럼 덩치가 큰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을 25% 늘린 겁니다. 작은 회사가 낮은 매출에서 급성장한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인텔 전체 매출 성장률로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인텔이 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숫자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진짜 눈여겨볼 숫자는 데이터 센터와 AI 사업입니다. 매출은 약 63억 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59%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59%라는 숫자가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막 시작한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도 수십억 달러를 벌던 서버 사업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더 커진 겁니다. 이 정도면 조금 회복됐다고 말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큽니다. PC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도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CPU 수요가 강해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인텔의 부활 이야기는 대부분 미래형이었습니다. 공정이 좋아질 거다. 파운드리 고객이 생길 거다. 새로운 제품이 경쟁력을 회복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늘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몇 년째 듣다 보면 시장도 지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돈은 벌고 있는 건가? 결국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서버용 CPU 사업이 실제로 살아나고 있다는 현재형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입니다. 인텔은 다음 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은 158억 달러에서 168억 달러였습니다. 3분기 말부터 서버 공급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건을 얼마나 빨리 더 만들어낼지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 제품을 누가 사줄까를 걱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다음 날 인텔 주가는 오히려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고 다음 분기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보통은 시장에서 박수를 쳐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박수 대신 주식을 팔았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실적이 나빴다면 주가 하락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본 것은 이번 분기에 벌어들인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날아올 청구서까지 함께 본 겁니다. 인텔은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설비 투자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쓸 계획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생산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더 사고 공장을 더 돌려야 합니다. 물건이 안 팔려서 투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주가 보는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잘 팔리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려고 돈을 얼마나 더 써야 하는데? 투자자들은 여기서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동네 빵집처럼 오븐 한 대를 더 들이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갖추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고 공장을 지었다고 바로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수요를 안정시켜야 하고 제품도 제대로 생산해야 하며 투자한 돈을 회수할 만큼 오랫동안 가동해야 합니다. 공장을 짓는 순간부터 돈은 나가는데 성과는 몇 년 뒤에 확인되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은 아직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투자비도 함께 늘어난다면 회사에 실제로 남는 현금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적표는 좋아졌는데 통장 잔고는 생각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인텔의 회복 가능성을 모르고 있던 게 아닙니다. 인텔 주가는 실적 발표 전 1년 동안 이미 300%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종목을 갑자기 발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인텔이 좋아질 가능성을 상당 부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실적보다 먼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예상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한번 잘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 분기도 잘해야 하고요. 그 다음 분기에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주가가 먼저 달려간 회사가 받게 되는 숙제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번 분기 실적표보다 앞으로 들어올 청구서를 더 오래 본 겁니다. 이번 매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번 하락은 인텔의 사업이 다시 나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은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질문이 한 단계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매출이 늘었느냐? 이 질문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질문입니다. 그 매출을 실제 이익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앞으로 인텔 주가를 결정할 질문은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은 정말 다시 잘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숫자만 보면 CPU 사업은 확실히 회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의 희망 섞인 전망만으로 볼 단계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59% 증가하며 수요는 공급을 넘어섰습니다. 회사는 이 흐름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버용 CPU 사업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실제 서비스로 확산될수록 처리해야 할 요청도 늘어납니다. 그 요청을 관리하는 CPU의 역할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인텔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파운드리입니다. 인텔은 18A 수율이 예상보다 잘 올라오고 있다고 하며 14A 공정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공정 개발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전 인텔은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먼저 날짜부터 의심했습니다. 워낙 일정이 많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내부 생산 목표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정말 듣고 싶은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텔 공장에 반도체를 맡겼는데 기술이 좋아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대형 고객이 인텔의 공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텔은 비싼 주방을 새로 꾸미고 최신 장비도 들여놓고 요리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 장부가 비어 있다면 식당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파운드리도 똑같습니다. 공정 기술이 좋아지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외부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맡겨야 하고 인텔은 그 제품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파운드리가 사업이 됩니다. 현재 외부 고객 매출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CPU 사업은 이미 회복을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는 아직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제 실제 채용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CPU 사업만 살아나도 인텔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강력한 종합 반도체 회사로 돌아가려면 파운드리까지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 인텔은 부활을 끝낸 회사가 아닙니다. 부활을 증명할 기회를 다시 얻은 회사입니다. AI 때문에 밀려난 것처럼 보였던 인텔은 결국 AI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 서버용 CPU의 회복은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진짜 부활은 파운드리까지 살아나야 완성됩니다. CPU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공장이 증명할 차례입니다.